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원희룡 도정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주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용역이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도의원들은 용역 최종 마무리 일정을 늦춰서라도 대폭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미래비전 용역 보고에서는 시작부터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1차 산업의 경우 종사자가 전체 인구의 20%, 지역 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데도 1차 산업 분야 내용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 교육 분야의 비전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용역비로 17억 원이나 투입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교육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육계 쪽에 이제 미래비전을 보면 평생교육 차원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전혀 제주의 현실, 제주의 상황, 산업별 구조, 도민들의 삶의 질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강구한 건데. 카지노와 신화역사공원 등 도민사회에서 민감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카지노들이 제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이 카지노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될 건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언급들이 없어요.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저희가 답을 내버리면 아니 쟁점이 아니고요. 뭐를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카지노도 청정과 공존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은 용역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해야 한다며 오는 11일까지인 용역 최종 마무리 시점을 연기할 것을 요구한 상황. 원희룡 지사가 호평했던 미래비전 수립 용역이 부실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주도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제주 4.3 사건 일부 희생자들에 대한 사실 조사와 재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4.3 희생자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실무위원회가 황교안 총리를 강하게 성토하며 조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국회 제출 답변서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열린 제주 4.3 실무위원회. 회의 내내 황교안 총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재심사를 꼭 하겠다고 했어. 법에도 없는 거를.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 실무위원회 이름으로 황교안하고 중앙위원들하고 전부 사퇴를 하고 다. 위원들은 희생자 사실 조사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결정에 관해서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한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명백한 사실입니다. 상정을 거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위원회에서는 사실조사 및 재심사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결국 실무위원회는 4.3 희생자 사실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위원장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은 위원장 아닙니까? 도지사를 우리 소위원들이 가서 일단 접견하자. 일단 우리의 의견을 지사한테 얘기는 해야 되거든요. 행정자치부는 4.3 실무위원회가 사실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제주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제주도는 이미 지역 여론 때문에 사실조사가 어렵다고 보고한 상황이어서 행자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의 제주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입국자는 보건소에서 2주일 동안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의심 증상자는 진료와 검사를 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항과 항만에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인 모기가 있는지 조사하고 하천과 공원에서 모기 유충을 없애기 위한 소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바다에서 물고기가 줄어들면서 올해부터는 갈치나 고등어를 잡을 수 없는 포획 금지 기간이 도입되는데요. 그런데 이 포획 금지 기간이 유독 제주 지역에만 불리하게 정해져 있다며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도 부근에서 잡힌 갈치는 13,000여 톤. 여름철인 7월부터 석 달 동안 전체의 40%가 잡힙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제주 지역 근해 연승 어선들은 7월 한 달 동안 갈치잡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어린 치어를 보호하겠다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획 금지 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미 치어가 올라오는 5월을 자율휴업기로 지정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업을 금지시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방 대형 선망과 저인망 어선들은 전체 어획량에서 10%만 넘지 않으면 7월에도 갈치를 잡을 수 있어 불공평하다는 주장입니다. 왜 중앙정부에서는 치어 등 어린 물고기 등을 싹쓸이하고 있는 육지부 대형 어선들이 의견만 받아들였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민들은 지난해부터 제주도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직접 어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몇 달 전에는 알아야죠. 며칠 전에 알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표 시효하고 난 다음에는 바꾸기가 더 힘들잖아요. 미리 알아야지. 어민들하고 같이 힘 합쳐가지고 네, 쳐야 돼요, 이제. 그거를 재개정을 하던가 뭐 보류를 그 시기를 조정해 주던가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를 토대로 조업 금지 기간을 정했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 기간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어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농업인단체 협의회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2년 만에 폭설과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제주도 전역의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월동 채소도 냉해를 입어 농업인들이 시름에 빠져 있다며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대출금 만기 연장, 농작물 보온시설물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폭설과 한파로 인한 제주 지역 피해 금액이 6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유시설 피해 55억 원 가운데에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이 4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양식시설이 10억 5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도는 피해 조사와 현장 확인을 앞당겨 일부는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도내 한 특급 호텔이 해안 경관을 내려다볼 수 있는 옥상에 허가 없이 연회장을 만들어 불법 증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한 특급 호텔입니다. 건물 옥상을 위에서 내려다보니 온통 누런색 지붕으로 덮여 있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옆쪽에도 유리벽이 설치됐습니다. 유리벽 안을 들여다보니 예식장에서 쓰는 카펫이 깔려 있고 한쪽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호텔은 당초 읍면 지역에 허용된 최대 건물 높이인 25m에 맞춰 8층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는 옥상을 9층이라고 표시해 놓은 뒤 버젓이 연회장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 안에 그날 크리스마스 때는 장사 잘 되잖아. 프랑카드도 그때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호텔에. 무슨 예식도 했던 건데. 호텔 측이 옥상에 연회장을 만든 건 지난해 12월. 곧바로 불법 중축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호텔 측은 정식 건축물이 아니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안 되죠. 어닝이니까 옆면을 지금 다 폴딩도어로 오픈해놓고 저희들 그 장소를 지금 다중이용시설로 쓸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호텔 측이 불법으로 건물 높이를 높여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홀딩도어도 창호고 일반 창호 같은 구조고 또 벽체가 일부 형성돼 있고 기둥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지붕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 건축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불법 중축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행정기관에서 불법 건축물 판단 여부를 두고 미적거리는 사이 사실상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놓였습니다. 사이딩 도어라든지 위에 그 지붕에 그 천막으로 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건축물로 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 판단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이러는 사이 호텔 측이 옥상에서 영업행위를 계속하면서 불법 중축 논란은 물론 행정기관의 봐주기 의혹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속을 열어보면 곰팡이가 핀 곶감이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로서는 속는 기분일 수밖에 없는데 일부가 전체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통 과정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동 MBC 정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곶감 경매도 대목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곶감 건조 시기에 습도와 기온이 높아 2등급 비율이 20-30% 정도로 껑충 뛰었습니다. 흠집이 있다거나 표면에 곰팡이가 핀 곶감들로 저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곶감 속에 곰팡이가 핀 것도 있습니다. 소매상 이모 씨는 얼마 전 이 공판장에서 곶감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 손님에게 환불을 해줘야 했습니다. 이 씨가 구입한 한 곶감 상자를 열어보니 대략 서너 개 중 한 개꼴로 속에서 푸른 곰팡이가 나왔습니다. 폐기 처분을 해야지 이런 거 팔아서 되겠습니까? 속에 곰팡이 낀 건 제가 눈으로 안 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형사고발 해놨습니다. 사기죄로. 속 곰팡이의 존재는 경매 과정에서 공공연히 등장합니다. 속 곰팡이는 이제 저희들 경매하면서 판매 유의를 하라고 중도매인들 그리고 구매하는 상인들 공지를 해줍니다. 경매 목록에도 속곰팡이가 있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속곰팡이 있는 부분은 통제를 하는데 한두 개 나오면 저희 통제를 못합니다. 올해 기후 악조건 속에서도 상주 곶감은 건조 시설이 잘 돼 있어 타지에 비해 그나마 낫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 미꾸라지가 전체 물을 흐리지 않도록 속곰팡이 곶감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경매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춥습니다. 하지만 낮부턴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종일 대기의 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이 절기상 입춘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낮 동안에는 오늘보다 더 포근한 가운데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체감 추위는 어제보다는 덜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3도로 출발해서 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한결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현재 성산과 표선의 기온 1도, 구자 2도, 낮 기온은 5도에서 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성판악과 윗세오름의 기온 모두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도로 통제 구간은 없지만 여전히 결빙된 도로가 있는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지역 구름 많거나 흐린 모습이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낮겠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오늘 추위가 풀리고 나면 이후 설 연휴까지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설 당일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교래 손칼국수 고영득 사장이 50만 원, 삼성여자고등학교 요리조리 동아리 학생들이 13만 원,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주도의 사무국 직원들이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제주 MBC가 지난해 12월 시작된 희망 2016 나눔 성금 모금을 마감한 결과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총 1억 5,374만 4,922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지정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공모 내용과 달리 육상 1곳, 해상 3곳의 풍력지구가 지정됐는데도 명쾌한 설명이 없다며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누가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를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설 연휴를 앞둔 5일부터 10일까지 엿새 동안 귀성객과 관광객 25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보다 6.2%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제주 도착 항공편은 평균 92%의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고 숙박업소는 70%, 렌터카는 60%대의 예약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춘절 연휴에도 지난해보다 14.8% 늘어난 5만 2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을 앞두고 신권을 교환하려고 은행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지난주부터 객장에서 신권을 교환해주자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제주 지역의 경우 연간 교환되는 신권의 85%가 설날에 집중돼 올해는 1인당 교환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고 세뱃돈 신권 덜 쓰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동안 주차 허용 구간이 확대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연휴 기간 시장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모두 14곳에 임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서문시장 앞과 한림, 함덕 등 재래시장 근처 7곳이며 서귀포시는 태평로와 성산, 대정 5일시장 등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